에이.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를 한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노래를 부른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글을 쓴다네. 바람 낮은 곳에서 이야기한다네. 천원도파 A플랫 제148화 A플랫 인생영화 마지막 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뭐 강상준이고요. 과장입니다. 새로운 거 하려고. 전대입니다. 알렉스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에이플렛 인생 영화 세 번째 편, 마지막 편. 네. 네. 너는 왜 안 했냐 하면은 오늘은 못 한다. 뭐예요? 오늘 못 하잖아. 오늘이라고 하면 안 되지. 요번 시리즈. 알았어요. 네. 자, 그래서 이번은 정 과장의 픽이죠. 뭐죠? 고지오 바로 그 영화입니다. 뭐예요? 일본- 고지오? 고지오라고 검색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고지오? 일본 영화 고고요. 영어로는 지오. 아, 그 얘기한 거야? 고가 영어로 지오. 아 그렇구나. 녹음 제대로 되겠냐고. 제목부터 말을 못 하는데. 아, 그래도 보시는 분들이 제목에 고라고 적혀 있을 테니까. 아 그렇구나. 배분을 내가 잘못했어. 뭘요? 애도 먼저 맞는 게 좋은데 아. 제일 마지막에 해서 누가 배야? 있어요. 근데 고라고 딱 적으면은 이게 영화 제목이라고 인식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마지막에 배치한 게 좀 큰데 네. 사실은 왕년에 많이 봤던 이때 2000년대만 해도 일본 영화가 상당히 좀 인기가 있었을 때 막 들어올 때요. 그렇죠. 이제 막 정식으로 수입이 될 때였기 때문에 네. 또 좋은 영화 위주로 많이 들어왔었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뭐 정말 직접적으로 자이니치라고 불리는 맞아요. 제일 한국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 네. 굉장히 유머러스하면서도 좀 철학적이고 감각적인 장면들이 많아서 당시에 좀 인기가 있었죠. 네. 저는 이거 케이블로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음. 그냥 어느 날 틀었는데 처음부터 시작하길래 그냥 보기 시작했다가 앞에 첫 장면이 굉장히 임팩트가 있잖아요. 막 네. 지하철에서 막 맞아요. 아, 예, 그 장면 보면서 계속 쭉 봤던 기억이 나요. 그쵸. 재밌게 봤던. 그러니까 장면 하나하나를 되게 재밌고 감각적으로 네. 그 당시 영화가 추구하는 바가 뭔지 좀 알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이게 오락적인 요소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사실 이런 영화에 대해서 자이니치에 대해서 그렇죠.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 그런 면들을 굉장히 잘 담아낸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처음 봤어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우리 저번에 얘기할 때 정 과장님이 고 하는데 고? 뭔가 들 말한 줄 알았는데 예. 이제 완전 역시 좋았어요. 그래도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자, 작품 소개하고 얘기해 봅시다. 요 영화는 2000년 나오키상을 수상한 가네시로 가즈키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설가는 원래 좀 유명하고 레볼루션 넘버 3나 아니면 플라이 데드 플라이, 스피드 이런 소설들로 유명하죠. 원래 이렇게 약간 자이니치 관련된 거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있고 본인이 그런 그쵸. 네. 자기 사람이고, 자신의 네. 어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자전적인 네. 이야기에 네, 네. 기초를 하고 있고 국내에도 가네시로 가즈키는 왕년에 상당히 인기가 있었죠.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출판된 소설들이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것 같았는데 많이 올랐었죠. 그쵸? 근데 최근에는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2009년인가 그 이후로는 작품이 뭐 소개되는 게 거의 아, 거의가 아니라 없어요. 그러니까 네버월루션 요 시리즈 같은 경우도 뭐 많이들 읽었던 그런 작품이기도 하고 좀 네. 재밌게 읽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 감독은 유키사다 이사오라고 해서 영화 세계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다의 감독이죠. 그래서 뭐 원작도 괜찮고 뭐 감독도 영화를 좀 잘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설 고는 이제 원작자 가네시로 가즈키의 자전적인 소설이었는데 실제로 뭐 아버지가 막시스트였고 본인도 조총련계 초중고를 다니다가 일본인 고등학교로 진학했다. 뭐 완전히 이런 똑같네요. 완전히 똑같더라고. 싸움도 잘하려나? 그건 아니겠죠. 그건 한타지. 그럴 것 같아요. 그랬으면 뭐 소설 안 썼겠지. 그러니까 안 쓰고 그럼 어디로 가? 안 쓰고. 조폭이 됐을래나? 그쵸. 원 밖으로 나왔겠죠. 원박으로. 거기서 나오는 그 얘기군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고에 대해서 그 배영주 감독이 평한 게 있는데 좀 길지만 잠깐 읽어볼게요. 마이너리티에서 중심 세상으로 성공을 하는 엔딩이 아니라 그들 나름의 자부심을 지키는 것, 즉 중심 세계 인간들에게 우리는 결코 복종하지 않을 것이며 깃발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개 빳빳하게 들고 웃어버리는 것, 그것이 가네시로 가즈키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평한 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자이니치들 이런 조총련계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찐득하게 알고 싶으시면은 그 우리 학교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죠. 네. 그거 보면은 아니 왜냐면은 외부에서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나 되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작품을 보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잘 알지도 못했고 네. 이해하지도 못했는데 확실히 그 다큐멘터리 보면 좀 이해 폭이 넓어지기도 하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변영주 감독이 이렇게 평했던 거 사실은 청춘이란 말에 대입을 해보면은 네. 사실 이 말이 딱 맞아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것 이상인 거지.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투쟁하면서 그냥 일본인처럼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이유라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잘 담겨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워낙 차별이 만연한 그런 사회에서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거잖아. 그렇죠. 이 작품 안에서도 나오죠. 그 치마 저고리 입고 머리 딴 다음에 이렇게 등교하면 남학생이 와가지고 찝적대고 사실 찝적된다기보다는 뭐 약간 저래도 못 꼬시면은 넌 인간도 아니다. 그렇죠. 약간 그런 취급하잖아. 느낌이 있는데도 그 옷을 입고 증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 네. 굉장히 어렵게. 정말 작은 사회를 구축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삶 자체를 선택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단순히 좀 우매하다, 이상하다 이런 식으로 볼 수는 절대 없다라는 거지. 그렇죠. 네. 그 말이 이 변영주 감독의 말에 다 담겨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그리고 이런 차별은 사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로 흥인에 대한 차별, 뭐 유색인종의 차별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게 요즘에 좀 불거지기도 했었고 예, 그런 차별은 좀 전 세계적으로 되게 많이 알지만 그다음에 일본에서의 제일 한국인에 대한 차별은 우리나 일본이 아니면 과연 어느 나라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싶기도 서구권은 하고 사실 관심이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들조차 일본에 사는 제일 한국인에 대한 그런 차별이 얼마나 피부로 와닿겠어요. 예. 이런 걸 그렇죠. 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맞아요. 그런 차별이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자이니치라고 많이 하죠. 제일. 네, 네. 그리고 맨날 요즘에 뭐 그 구구에 있잖아. 걔네들 맨날 뭐 자이니 저쩌고저쩌고 하면서 맨날 막 소리 지르고 운동하고 하는 것도 네. 이 제일 한국인, 조선족, 조선인 뭐 이런 애들에 대한 어떤 차별인 거잖아. 네. 나가라고 네. 뭐 이런 거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제트쾌라고 하는 애들이 그런 거 하는 건데 요즘은 확실히 더 와닿는 것 같긴 해. 진짜로. 네. 이렇게까지 얘가 왜 그 일본계 고등학교로 진학을 해야 됐는지 그게 편한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 이제 그 민족 학교에서 선생님 막 배신자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네. 그래도 힘든 삶이라는 걸 이 영화를 보면 알 수가 있고 이 연애사라고 계속 반복해서 한 3-4번 주장을 하는데 네. 그 연애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원을 넘어서기 위한 투쟁처럼 네. 그런 어떤 화해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투쟁이었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보여줬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신선하면서도 좀 특징적인 면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 아까 그 감독 얘기하고 중요한 사람 얘기 안 했는데 각본이 아마 쿠독한 코로일 거예요. 모르나? 몰라요. 쿠독한 몰라요? 네. 그럼 모르면 넘어갑시다. 아, 뭔데? 아니 다들 알 거라고 말했는데 셋다 굉장히 중요한 작가고 극작가이면서 뭐 소설도 쓰고 뭐 그런 사람인데 쿠독한 코로 검색해보면 쿠독한이라고 보통 부르는 사람인데 뭐 2000년대 뭐 90년대부터 해가지고 되게 젊은 작가라고 이제 해서 많이 추앙받았고 좋은 작품들 많이 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이제 중견이 됐죠. 근데 이런 식의 어떤 감각적인 그 극을 많이 참여를 했고 그 사람 이름값만으로도 이 영화를 그때 많이 봤을 거야. 그렇구나. 전혀 몰랐네요. 좋은 정보를 알았네요. 아니, 구독하면 그래서 작품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 어디 뭐 비평집 같은데도 쿠독한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본에서 정말 새로운 어떤 혁명 같은 작가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극작가 중에 네. 뭐 그런 사람이고. 자, 그러면 캐릭터 잠깐 소개하면 주요 캐릭터는 이제 스기하라 이 영화의 주인공이고 이제 조선 학교에 다니다가 일본 학교로 전학 간 제일 교포인데 별명이 또라이. 이제 뭐 거기서 되게 사고를 많이 치는 캐릭터로 나오죠. 그리고 배우는 쿠보츠카 요스케. 이 당시에 되게 유명한 배우였고 지금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쿠라이 츠바키 일본인이고 이제 사쿠라이라고나 합시다. 츠바키는 굉장히 좀 중요한 코드 중에 하나였잖아요. 네. 츠바키가 사실 동백꽃이라는 뜻이었고. 근데 사쿠라이면 또 사쿠라가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름이 좀 이상하긴 하지. 벚꽃, 벚꽃에 뭐 동백꽃, 동백꽃, 막 봄과 막 겨울을 막 가로지르는 이름이. 되게 일본스러운 이름인 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일부러 이름을 얘기 안 해줬다고 나중에 얘기하죠. 오래 사귀었는데도 이름을 몰라. 그러게요. 근데
이름이라는 게 가지는 이런 서사물에서 가지는 효용과 어떤 그 중심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그렇죠. 거 자기 같아요. 아이덴티티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그게 되게 중요한 코드로 나오니까. 이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죠 이 안에서. 네. 그렇죠. 이름이 상징하는 게 너무 크잖아. 처음에 아예 그래서 자막으로 나오잖아요. 그 무슨 소설 세익스피어 전집에 나오는 네. 내용을 얘기해 주죠. 장미는 다른 이름으로 불려도 그 향기가 그대로 있는 장미일 뿐인데 뭐 그죠. 이런 얘기 네. 나오죠. 정확하게는 이름이란 뭐지? 장미꽃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도 아름다운 향기는 그대로인 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로미오와 줄리엣에 나오는 건가? 그냥 세익스피어 전집 그치 로미오 줄리엣에 나오네. 그렇지. 그렇겠네요. 왜 그때는 로미오인가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맞아, 그 맞아. 집안의 사람이니까.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배우는 시바사키 코. 아 너무 젊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왔어. 네, 저 최근 작품에 그 용의자 X의 헌신이라던가 그 최근 시- 작품이야 이게? 아닌가? 비교적 최근이지. 왜 매정도 힘 있고 이런 얘기하지? 일본 침몰보단 더 최근이지. 하여튼 그쪽보다는 지금 너무 젊어가지고 깜짝 놀랐어. 네, 나왔었던 것도 사실 기억 못 하고 있다가 되게 보이시한 매력이 좀 있는 배우잖아 원래부터. 근데 그랬는데 젖살이 여기서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너무- 화장도 예전 화장법이라서 그런지 맞아요. 약간 날카로워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좀 더 그 복고적인 느낌이 좀 있는 것 네.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정일. 이제 스기하라의 유일한 조선학교 친구고 뭐 나중에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약간 모범생 스타일의 학생이죠. 하필 정일이야. 그래서 종이로 김은 아니겠- 종이로 김은 하잖아요. 아니겠지. 그러니까 일부러 한 건가? 일부러 그 보면은 집에 그 김일성, 김정일 사진 걸어놓고 있잖아. 그쵸. 네. 스키야라는 집에 가도 음, 그런 이름을 좋다라고 생각했겠지.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여기 그냥 그 엑스트라지만 넣은 게 그 다와케 선배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는 이제 조선학교 불량 소년 뭐 그룹의 리더 같은 역할인데 이 배우가 야마모토 타로인데 현재는 정치인이죠. 그쵸. 그 무슨 당이잖아. 신생구미. 맞아. 야. 무슨 레이아 신생구미. 맞아. 그런 느낌의 당이었어. 아니 이 사람이 유튜브에서 좀 되게 유명했었잖아 최근에. 아, 그래요? 정치인 배우 출신 정치인이고 예능에 많이 나왔던 사람인데 뭐 한국 이야기도 되게 많이 맞아요. 하면서 뭐 독도 그냥 돌려주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난- 거라고요. 뭘 돌려줘? 아니, 얘가. 아니 그러니까 그 사고 방식 자체도 조금 문제가 아, 있다는 근데 거죠. 뭐 어쨌든 저는 야마모토 타로라고 하니까 그렇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여기서 이제 되게 껄렁한 이제 조선 학교의 이제 수장 정도로 보이고 네. 엄청 달리기를 잘하지. 네. 한 번도 잡힌 적이 없는 네.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 이제 중간에 결국은 이 일본 사회에 적응할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 야쿠자처럼 보이죠? 이제 하고 다니는 행색 같은 거 보면. 네. 그래서 이게 시작을 해보면 처음에 슈퍼 그레이트 치킨 레이스라고 하는 걸 해요. 이게 뭐 이제 지하철을 들어올 때 철로 안에 들어가가지고 막 뛰는 짓을 하는 건데 이 역대로 이거를 성공한 사람은 한 명밖에 없다. 바로 초반에 방금 얘기했었던 다와케라는 선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기하라가 두 번째로 시도하고 성공을 하는 거죠. 요거를 이제 정일이가 우연찮게 보게 되는 게 나오지. 네, 네. 플랫폼에서 책 보다가 이거 말도 안 되는 장면이긴 하지만 뭐 청춘의 치기라고 봐야 될까? 네. 계속 사고를 치는 게 초반에 나오잖아, 얘네들이. 네. 근데 사고를 치는 게 그냥 치고 싶어서 친다라는 느낌. 네. 플러스 이 사회 자체를 거부한다는 느낌이 있지. 경찰이 와서 얘네한테 시비 걸잖아. 왜냐면은 뭐 담배 피고 있었나? 그리고 이제 교복을 뻔히 입고 담배 피고 있으니까 이제 조선학교 다니는 애들이고 하니까 와서 그걸 뭐 알겠죠. 뭐라고 하는 네. 거 아니야. 네. 그랬더니 경찰차에 막 돌 던지고 도망가고 막 이런 벽돌 던지잖아. 완전 또라이들이지. 네. 이런 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지. 좀 이 세계에 약간 절망한 듯한 아니면 정말 이걸 다 깨부숴야 된다는 듯한 그런 어떤 암시처럼 보이는 은유처럼 보이는 네. 슈퍼 그레이터 치킨 레이스. 그래서 결국 근데 경찰한테 잡히는 거잖아요. 잡혀가야지 뭐. 아. 다와케 선배만 엄청 잘 도망가고 두 얘는 명은 잡혔어. 잡혀. 이제 부모님이 소환돼서 아버지가 왔는데 엄청 패잖아 얘를. 주먹으로 패서 이가 나가요. 어금니가 나가는 것 같아. 네, 그때는 어금니가 나갔죠. 어. 후반에는 또 앞니가 나가잖아요. 그 있잖아 로크네데시 브루스 비바 하이스쿨 뭐 보면은 어금니가 나갈 정도면 정말 펀치가 센 거거든. 근데 그리고 아버지가 예전에 무슨 혹시 전국 복싱 프로복서였죠, 프로복서. 7위까지 했었다고. 전국 7인가 6인가 뭐 했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전히 잘 싸워. 그런데 엄청 애를 흠씬 두들겨 패고 거의 죽을 것 같으니까 경찰이 알았다고 봐준 거죠. 아유. 내보내 준 거지.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감사하라고 하잖아 네. 어머니가. 그랬더니 이제 아빠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 너 나 때문에 나오게 된 거야. 고마워해라고 했더니 얘가 죽여버릴 거야. 했더니 한 대 더 맞고 쓰러지는 거 아니야. 웃어 농담이야 했는데도 이제 또 맞고.
그리고 이제 얻어 터진 날 집으로 왔는데 이제 뭐 하와이 나오는 TV를 보던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이제 하와이 여행 가자고 결정을 해버리죠. 원래 이거는 어머니가 맨날 하와이를 가자고 이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갑자기 결정을 해가지고 어머니는 되게 좋아하지만 여기 이제 배경이 이제 아버지도 나름의 배려가 있었던 거죠. 그 하와이를 가려면 이제 뭐 한국 국적으로 바꿔야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여행을 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건 나중에 나오는 거고 사실 여기서는 되게 이 아버지가 충동적으로 마치 그냥 한번 여행 가기 위해서 국적 맞아요. 바꾼 것처럼 네. 그렇게 나오고 요거 이제 받아준 사람이 명계남 씨죠. 네. 한국 카메오로 좀 몇 명이 나오잖아요. 김민인가 네. 중간에 맞아요. 한번 음식점에 나오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고작 그 하와이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사실 안 바꿔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기잖아. 아니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바꾸고 가야겠어. 바고 뭐 약간 어설픈 한국어로. 그러고 바꾸고 뭐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고 뭐 이런 상황들이 이제 보이는데 나중에 아버지의 되게 큰 그림이었다. 그렇지. 라는 거였지. 여기서도 이제 같이 이제 차를 타고 돌아오다가 잠깐 무슨 똥물바다 앞에서 이제 아들한테 얘기해주죠. 넓은 세계를 봐라. 그리고 스스로 결정해. 이렇게.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메시지 같은 거를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던져주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스기하라는 이제 한국 국적을 얻게 되고 일본인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스스로 선택을 했고 그걸 이제 통보하잖아요 아버지한테. 승리의 V자를 딱 펼치면서.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결국은. 맞아, 나중에 다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그 처음에 그 집안 나왔을 때 아까 말했지만 김정일이랑 막 이렇게 사진 있었던 게 뒤에 보면 이제 빠져 있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특히 일본은 그 초중고 이렇게 같은 그룹 뭐라고 그래야 되지? 쭉 올라가는 그런 게 많잖아요. 이 한 초등학교에서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에 네. 실제로 이 조총련 계열도 그렇고 거기도 한국인들 사는 그 한국인 자식들이 다니는 학교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케이스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거기서 벗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 레일을 벗어난 거네. 그리고 이 작품 제일 초반은 사실 농구하는 장면 아닌가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그게 없네. 그러니까 치킨 레이스 전에 농구하는 장면인데 이거 되게 연극적으로 보이지. 약간 판타지 같이 구현을 해놨는데 그게 진짜였다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딱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제일 한국인에 대한 위치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같은 편도 얘한테 패스를 안 하잖아. 네. 그걸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공을 들고 막 다른 코트로 도망가는 척 하더니 멀리서 던져가지고 골을 골이 시키고 시키고 애들을 다 패고 다니고 선생도 패고 이러다가 2단 옆차기 막. 잡혀 나가는 그런 장면이죠. 이게 네. 되게 중요한 거였잖아. 사실 네. 츠바키랑 사쿠라이는 어떻게 만났는지가 이제 네. 거기서 연결고리가 되는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웃음소리가 막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봤던 영화니까 맞아 저거였지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처음 볼 때는 전혀 알 수 없었던 장면이죠. 그때는 전혀 몰랐지. 2단 옆차기를 너무 잘하더라고요. 진짜 실제로 한 거잖아요. 이단 옆차기라기보다 드로키가 아니야? 양발차기. 양발차기. 너무 잘해. 사실 그게 한 번 하면 되게 힘이 빠질 것 같은데 너무 수도 없이 날리더라고. 워낙 근데 날렵해가지고 보면은 그 무슨 담장 넘는 것도 휙 넘어가잖아요 실제로. 그렇네. 그러니까 그 배우가 그런 걸 잘 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권투를 배운 게 이제 나중에 나오긴 하는데 요 이후부터 유명해져가지고 얘가 이제 그 일본인 학교에서 몇 연승을 했다고 나오지? 24연승인가 25연승인가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런 거. 근데 보면은 되게 영리하게 싸우는 것 같아. 늘 주먹질만 하는 게 아니고 뭐 잿더리로 패기도 하고. 방심하는 순간 네. 배에 책 끼고 있다가 네. 그게 현대 북한 조선 뭐 혁명사인가? 현대조선혁명력사. 역사죠.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저는 그리고 이제 그 조선학교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덧붙여지잖아요. 네. 과거 이야기가 되겠지. 근데 그런 거 보면 이제 그 정일이. 말고 이제 그 약간 덜덜해져. 요즘에도 영화에 좀 많이 나오는 나와요. 배우인데 네. 얘가 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어가 외국어나 마찬가지란 말이야. 네. 집에 가면 다 일본어로 소통하고 친구끼리도 같이 있을 때 다 일본어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그 외국어 같은 한국어를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한테 2번이나 혼나는 게 있지. 네. 너 무슨 일본어 했어? 그랬더니 뭐라 메차온코 시타이. 똥 매려운데 뭐 뭔 얘기하냐고 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한 10번인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럼 똥 마를 때 뭐라고 얘기하니까 똥 하고 싶다. 이렇게 선생님도 얘기하라고. 제대로 몰라. 그럼 매창코 그 느낌이 안 난다고. 이렇게. 우리는 그쵸. 나는데 똥이라고 그러면 그쵸. 똥 마려. 그러니까 그것도 약간 그때 당시 고증이 조금 덜 됐던 느낌이 나긴 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저는 그 느낌은 뭔지 알 것 같아. 얘네들이 되게 고통받고 있는 거잖아. 네. 이거를 또 친구가 또 고발을 해가지고 어. 이제 거기에 섰고 그런 건데 얘 말이 맞죠.
그거를 아니 똥마렵다는 말도 굳이 한국어로 외국어로 그걸 생각해서 말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그건 이해가 그 돼요. 학교 자체가 너무 부조리하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보게 만드는 거고. 선생님조차 그걸 제대로 모르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엄청나게 폭력적이잖아. 애들을 네. 막 패고 막 의자 의자 던져. 던지고 네. 멱살 잡고 뺨 때리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이제 거기서 빠져나와서 더 큰 세계로 간다는 게 그래서 이제 의미가 있는 거지. 네. 그리고 무슨 잡지도 나중에 한 번 더 온다는데 잡지 이름도 그거는 고유명사잖아. 근데 그것도 한국어로 말 안 했다고. 맞아요. 그런 거 가지고 이제 혼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여지기도 하죠. 네. 네. 스기하라가 정일이와 이제 친해진 이유도 그런 부당한 상황에서 정일이가 이제 과감하게 이제 선생한테 반기를 들어가지고 또 친해졌죠. 뭐 처음부터 우리에게 나라 같은 건 없습니다. 뭐 얘기를 하면서 얻어 터지죠 또 정일이도. 그리고 다시 일본 학교로 돌아오면 그 스기하라가 초반에 이제 도전하던 애 중에 이제 뭐 조폭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제일 처음이라고 나와요. 일바로 이제 걔를 이제 이겼는데 걔 코가 엄청 다쳐가지고 이제 불려가죠. 부러졌겠지. 그래서 코 수술하는 걸로 나중에 나오잖아. 세웠다고 아빠가 더 이뻐졌다고 그래서 살려주는 거야. 네. 그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야쿠자 두목이었던 거지. 네. 근데 항상 그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런 조폭을 묘사함에 있어서 남은 안 때린단 말이야. 네. 다른 사람 막 자기 부하를 때리잖아. 네. 그런 것들이 선이야 뭐 그런 거. 거기서 그러니까 눈도 뭐 어쩔 것 같습니다. 눈은 예쁘잖아. 그러면서 패는 거였던 거잖아요. 맞아요. 눈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가 이제 좀 잘 사는 친구가 돼가지고 네. 뭐 옥상에서 뭐 그런 거잖아. 막 벌써 하고 있죠. 한국생 여자 둘하고 뭐. 그래서 이제 파티에 초대받아서 가봤더니 뭐 있다. 거기서 만나게 되죠. 이제 사쿠라이를 사쿠라이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얘가 계속 듣고 있는 게 라쿠고라고 하죠. 일본 네. 만담. 네. 그런 책 정일이가 이제 빌려주는 거잖아. 네. 이런 게 의미하는 바가 되게 분명해요. 이거 그쵸. 일본 전통 어떤 문화잖아. 네, 그러니까 일본어를 잘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이거를 또 되게 재밌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정일이는 이제 그래서 이제 친구인 스키야라한테 이걸 빌려준 거기도 하고 네.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은 일본에서 살아가는 사람인 거 분명한데 네. 그 와중에서도 이제 경계선에 서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차별 당하고 싸워 나가야만 하는 그런 거. 되게 힘든 삶처럼 보이죠. 물론 되게 이 영화에서 그렇게 막 침장하기만 하는 건 아니고 네. 굉장히 이제 유쾌한 순간들은 이제 많이 그려내긴 했지. 네. 스기하라가 그리고 정일이를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정일이의 꿈이 그 조선학교에서 언젠가 만담을 한번 하는 게 꿈이라고 축제에서 선생님이 되고 그 학교에. 되게 이제 도발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진짜 그런 학교 선생님이 된다면 그때는 바뀌지 않을까 세상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쿠라이를 만나지 파티장에서. 그랬더니 사쿠라이가 완전 수작질을 하잖아요. 손을 잡고서 나 너를 읽을 수 있어. 사이코메트리야. 우리 자주 하는 거 있잖아, 뭐 너는 날 좋아하게 될 거야. 그것도 사쿠라이가 예쁘니까 그런 수작질에 넘어가는 거지. 안 그랬으면은 뭐 개소리야 그러면서 그냥 나가지 않았을까요? 넘어가 준 거죠. 그리고 가서 이제 그 초등학교 가서 이제 노는 거잖아. 네. 근데 좀 재밌는 유쾌한 장면인 것 같아. 쿠독한 코로 많이 할 수 있는 거. 물론 원작에 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네. 아 별똥별 너랑 같이 봐서 너무 창피해 뭐 이런 거 있잖아. 막 소음 팬티를 함부로 막 필요하잖아. 보여준다면서 막 이런 거.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뭔지는 알 것 같아. 막 순정 만화에서 막 나오는 막 그런 장면일 것 같고. 네. 막 남자친구 막 그런 느낌은 알겠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뭐랄까 정말 판타스틱한 엽기적인 그녀 느낌이 여기 조금 있는 거지. 뒤에 그러네. 맨 마지막에도 한 번 더 나오잖아요. 어. 아 너랑 뭐 화이트데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되다니. 약간 요런. 연인 사이에서 있을 법한 일. 그래서 막 데이트하는 게 이제 나오잖아. 자 국회에서 만나. 네, 맞아요. 거기서 만나서 자기 집까지 걸어가. 되게 뜬금없긴 했어. 처음 해봤을 때는 막 아니야, 거기서 만나서 이제 동물원 놀러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몇 차례 보여지다가 아 그렇죠. 나중에 오늘은 흰선 밟고 끝까지 걸어가기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쉬었다 가자. 근데 그게 자기 집이었잖아. 네. 근데 들어가 보니까 부모님이 다 계셔서 저녁까지 먹어. 다 그거를 얘기해놨던 기대하지 거야. 않았을 텐데. 깜짝 놀랐겠지. 얼마나 부담이 돼. 심지어 이제 스기야라는 그 일본인 집에서 가정에서 그 가정식을 먹어본 게 처음이란 얘기를 하죠. 네. 근데 얘가 아직까지도 자기가 그 한국인이라는 얘기를 안 한 거잖아. 자이니치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네. 뭐 그거를 알리는 순간 그런 반응이 올 줄은 아무도 몰랐던 거지. 근데 아버지가 약간 보수적이라는 게 거기서 드러나긴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말- 일본이 무슨 뜻인지를 아냐. 뭐 그래서. 근데 아버지가 말로는 일본 욕을 막 엄청 해대는데 궁극적인 질문을 하면 확 외면을 하더라고. 그렇죠.
그런 게 좀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스기하라가 이제 좀 그 갑자기 막 이렇게 장광섬을 풀어놓을 때가 있어. 네. 그럼 마지막에 다 듣고 있던 애들 그 무슨 뜻인데라고 물어보면서 끝나는 장면이 몇 개 있잖아요. 네. 처음에 기억에 나는 거 그거야. 우리 선대로 가다 보면은 뭐 할아버지 가면은 중국 사람 뭐 많고, 아프리카하고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만 마치 다른 사람들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도 있고 여기서도 일본이라는 게 뭐 그렇지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라고 이제 반응을 보이죠. 아니 그렇다고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리고 일본인들도 모르는 일본이라는 어원을 오히려 알고 있죠. 남이기 그렇죠. 때문에. 하긴. 그래서 둘은 대충 분위기 쌓여지니까 빨리 2층 올라가가지고 이제 음악 감상실 같은 데로 가가지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죠.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 집에서 데이트를 했다라고 나와. 네. 하지만 선은 넘지 않았다. 계속 왜냐면 네. 아니 근데 뭔가 하려고 하면은 꼭 언니를 꼭 차 뭐 네. 아버지가 보고 오라고 했다고. 차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옷을 입고 가면 안 되지. 탈착이 빨리 벌써 그 분위기는 짐작이 되죠. 언니가 네. 힘내라고 하잖아. 그랬나요? 아무튼 뭐 그런 정도. 근데 선을 넘지 않았다라는 포인트가 여기서는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네. 물론 유머도 있었지만 네. 왜냐면은 정말로 이제 밤을 같이 보내게 될 때 그 순간이 되게 중요했던 거잖아. 네. 그렇죠. 그때 사건들 벌어지고. 어쨌든 이 와중에 갑자기 이제 정일한테 사건이 벌어지죠.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학교 여학생한테 갑자기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수작을 거는 일본인 남학생이 있는데 그걸 막다가 이제 칼에 찔려서 죽는 거죠. 한 방에. 깜짝 놀랐어. 이때 근데 약간 의외였던 건 그런 거였지. 야 이거 부적이야 가져가라고 했을 때 그걸 안 보여줘. 근데 그게 네, 칼이었던 안 보여. 거잖아. 네. 그렇죠. 그리고 딱 찔리는 순간도 되게 정적이죠. 네. 얘가 찌를 이유가 아무것도 없었어. 네. 근데 막 이런 식으로 막 가방 치고 뭐 이렇게 실갱이를 버리다가 우연찮게 막 목을 찔른 거잖아. 네. 근데 그 일본인 학생이 지가 찔러놓고 반응 막 구역질을 하는 거야. 피가 막 자기한테 튀니까. 네. 약간 그런. 거기도 경동맥이었잖아요. 그쵸. 그안 뽑지 않았나? 뽑았어? 아니, 입이 나온 상태였죠. 아, 칼로 이거는- 긁힌 거였잖아요. 긁힌 게 아니라 찔러 그러니까 이렇게- 넣은 장면이 아 그랬나요? 목에 박혀 있잖아. 그것도 박혀 있나요? 박혀 있잖아. 근데 피가 거기서도 또 엄청 나와가지고. 어차피 살긴 힘든 상태였죠. 네. 뽑든 안 뽑든. 그러면서 그래서 구급차를 막 불러달라고 하는데 뭐 죽은 걸로. 네.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재밌다고 하기 좀 가슴이 아프지만 이제 정일이가 전화를 했지 스기야라한테 아주 정말 대단한 일이 있었어. 너한테 말해줄게 내일 했는데 그, 직접 만나서 해야 된다는. 근데 그 일을 알지 못하 꽤 채로 됐다. 이제 어. 천국에 가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뭐 장례식장에서 에피소드 잠깐 나오는데 그 예전에 알고 지내던 그 조선학교 불량학생이 이제 복수해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기야가 거절을 하죠. 그냥 니네들 단순히 지금 니네들이 폭력 행위를 저지르고 싶은 것에 이제 핑계를 그냥 가져가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한테 조선인의 혼이 있다면 똥값에 팔게 뭐 이렇게 강하게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건 잘못됐다라고 이제 분명히 선언을 하는 거야. 네. 피해는 피. 근데 복수는 복수를 부르니까.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게 네. 정당하지 않은 거잖아. 네.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스기야라는 자기만의 이제 추모 행사를 가집니다. 정일이가 이제 좋아했던 만담의 어떤 공연장에 가서 홀로 이제 셰익스피어 전집을 읽고 눈물을 흘리죠. 그것도 정일이가 빌려준 거잖아요. 이거 맞아요. 정말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봐. 근데 거기 이제 밑줄이 쳐져 있는 거지. 아까 네. 얘기했던 그 장미꽃 이야기에. 네. 네. 근데 그 대목을 이제 보면서 우는 거지. 네. 너무 허망하게 갔죠. 네. 사실 그 나중에도 전혀 나오지 않잖아. 그 찌른 학생이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아마 그냥 그 이후의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죠. 뭐 불필요한 네. 장면일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슬퍼하는 그 스기야를 위로하기 위해 음. 사쿠라이가 또 수작을 걸죠. 밤을 같이 보내자. 그리고 나는 사실은 그 사쿠라이 나이가 되게 많은 줄 알았어. 왜요? 왜? 자꾸 초등생이잖아. 주도를 하잖아. 막 같은 그 고등학생이라고는 생각을 못 하고 있었지. 아 그래요? 근데 앞에 그런 내용은 나와요. 자기가 대학생이랑 뭐 사귀어봤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허세를 부리는. 근데 여기서 이제 막 거의 다 왔지. 뭘 나와? 다 왔는데 아 그때 나 처음이야 뭐 이런 얘기 이제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얘기 하면 남자들이 확 깨잖아. 그러면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지. 한 타임 늦게만 했어도 됐는데. 처음이야 뒤에 얘기하는데. 아 그랬나? 아, 네. 그러니까 처음에 한 얘기는 나중에 당황해서 무섭다고 했다고 얘기할 때. 스기야라가 이제 뭔가 자기도 처음이니까 고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백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죠. 그게 아니라 앞에 정일이가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 언제 그 제일 한국이라는 걸 고백 얘기할 거야라고 하니까
오페라 갈 때 얘기할 거야. 얘기를 했는데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였지. 그렇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지. 사실은 자기를 증명하는 가장 뭐라고 해 토대가 되는 건데 네. 서로 모르고 있는 거야. 서로 이름을 모르는 상태예요. 그렇죠. 네. 그런 본명을 전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순간만큼 너와 내가 지금 하나가 되는 이 순간 직전에 이걸 알려야 되겠다라는 어떤 의무. 네. 정일이가 죽기도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때 반응이 어,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좀 이해는 안 가는데 당시의 분위기는 정말로 이랬나 싶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거절을 하지 무섭다고. 네. 우리 아빠가 한국인하고 중국인은 피가 더럽대. 뭐 거의 동조하는 거 아니지만 어쨌든 무서워. 그러니까 왜 얘기 안 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짜증내고 화내고 내가 이름 얘기 안 한 거는 츠바키라는 동백꽃이라는 이름이 너무 너무 창피해서 그렇다. 일본인스럽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니 그 동백이 뭐 이런 느낌이다. 그런 건데 너 그거 얘기 안 했다고 막 되게 짜증내죠. 그랬더니 이때 그냥 나오지. 자기의 이름은 이정호다라고 밝히고. 이정호라는 얘기를 하면서 우리도 처음 알게 된 거죠. 네. 사실 그렇게 부르질 않았으니까 네, 다 또라이라고만 부르죠 애들이. 맞아. 그래서 이제 이름을 가린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호텔에서 이제 옷을 입고 이제 나오면서 둘이 이제 마치 헤어지는 것처럼. 네. 네. 그리고 이제 귀가던 중에 경찰을 한 명 만나지. 만나죠. 근데 그 경찰은 또 아무렇지 않게 남한테 그렇게 돈을 빌려. 그러니까 말이야. 그게 말이 돼요? 완전 공권력 삥 뜯는 거 남용.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동네 경찰관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뭐 결국은 120엔 빌려달라는 거였지. 그 캔커피 하나 빌려주면 뽑겠다고. 어떻게 갚을 건데? 자기 저희 근무한다 그랬잖아. 나중에 뭐 미팅 시켜달라고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찾아오라고 했겠지. 그러니까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이런 질문을 받으니까 원래 이제 뭐 외국인 등록증 가져다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고. 네. 그러니까 지레 겁을 먹은 거죠. 그리고 그 사회 자체가 이런 자이니치들이 지레 겁을 먹게 만드는 차별 사회였다. 네. 앞에 그 선배 달리기 잘하는 선배도 야마모토 타로였나요? 맞아요. 네. 얘도 그런 얘기를 하지. 이제 양복 입고 막 걸치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문을 찍으라고 했을 때 너무 열받아서 그 여자를 막 어떻게 하려고 했는 공무원을. 근데 이 여자가 자기 찍는 걸 막 가려주고 막 이런 걸 봐서 참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증이 있어서 전 국민이 지문 찍는 게 아무렇지도 않지만 그러네. 그것도 일본- 희한한 거야. 그래서 난 주민등록증 찢어버려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지문을 찍는 게 약간 범죄자다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한테는 이런 거를 받아놓는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좋지는 근데 않았겠죠. 미국이 입국할 때 이제 지문 찍으라 했을 때 그래서 엄청나게 반발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이 이상한 거야. 그렇죠. 한국은 10개 전국- 다 찍지 않아요? 네. 10개 다 찍었던 기억 나는 거 같은데. 손바닥 찍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기억도 안 나. 하도 너무 오래돼서. 옛날이라. 아이고 왜요? 너무 오래됐어.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 경찰관이 나름의 이제 위로를 해주죠. 서로 얘기를 들어보고 스기하라가 차라리 내 피부가 초록색이면 뭐 사람들이 뭐 나를 처음부터 피할 테니 나는 그게 더 편할 텐데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니까 경찰관은 어쨌든 뭐 그래도 기죽지 마. 국적이 어디건 올 사람은 와. 넌 좋은 놈이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캔커피 사줬으니까. 근데 맞았잖아. 아, 그렇지. 근데 맞았지. 도망가진 않았잖아. 네. 그 얘도 이제 경찰이 되게 좋은 사람인 게 그렇게 얘기하지. 그냥 얘가 겁에 질려서 그랬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자기 과거 얘기도 해주죠. 나도 그 한국인 여자랑 사귄 적이 있었다. 뭐 좋은 여자였다. 요리는 좀 젬병이었지만 김치 비하 발언 나오죠. 아니 그냥 김치 자기는 좋아하는데 김치를 너무 못 담갔다 이런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냥 김치라고 뭐 담궜는데 뭐 별로였다는 느낌 아니었나? 뭐 어쨌든 중요한 네. 건 아니고 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제 들어갔죠 집에. 그러니까 원래 츠바키랑 있어야 되는데 집에 들어간 거야. 이날 많은 일이 있네요. 네. 그러게. 근데 아버지가 나 데리러 와 이렇게 전화가 와서 가보니까 많지. 평소에 그러던 사람이 아닌데. 그렇지. 알고 보니까 본인 이게 동생의 이제 부고 소식을 들은 거죠. 택시 안에서도 엄청나게 슬퍼하고 막 동생과의 추억을 얘기하는데 갑자기 이제 스기하라가 막 화를 내죠. 윗세대가 그렇게 어영부영하니까 우리가 이 모양이다. 아버지한테 막 함부로 막 말하잖아. 폭언을 막 퍼부으니까 택시기사 갑자기 택시기사가 갑자기요. 갑자기 끽 쓰면서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아버지한테 그러면 안 돼! 하면서 그래서 내려가지고 결투할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무슨 씨름장 같은 데서 막 결투를 하더라고. 애들 놀이터 아니에요? 아, 놀이터인가? 흑장나하는데. 공이 있어야 돼 하면서 막 찾으러 가는 사이에 이미 얻어 터지죠. 처음에 아버지가 좀 밀리더라고. 일부러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격할 수 있는 순간을 찾기 위해서 아니 그냥 가드만 올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때려 눕힌다 그런 얘기 하잖아. 너는 왜 가드를 안 올리냐고. 이것도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늘 공격만 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 뭔가 방어를 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한데 너는 그런 게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일 수도 있고 그건 이제 몸소
아주 무거운 상처와 함께 깨닫게 해준 걸 수도 있겠죠. 앞니 나가가지고 예. 깨닫죠. 그걸 굳이 그 택시 운전기사가 찾아가지고 주잖아요. 있었어요! 막 이러고. 그거 다시 할 수 있어? 심을 수 있는 거야? 못 심죠. 임플란트 해야지. 아 그럼 나중에 안 하더라고 비싸니까. 그때 당시에는 없었죠. 임플란트 기술이. 있긴 있어도 엄청 있는데 비쌌겠지. 비싸니까 아, 이제 그래요? 뭐 이 하나 없다고 잘생겼는데 뭐. 그러니까요. 나중에 귀엽다고 하잖아. 좋아하잖아요. 사쿠라이. 근데 요즘에 진짜 재밌었어요. 이기니까 막 손 들고 막 뛰어다니고 아버지가 네. 뭐 그런 포즈 잡고. 어쨌든 뭐 당연히 질 거라고는 생각했어. 뭐 이 네. 아들이 아버지를 흠씬 두들겨 패는 장면은 전혀 상상이 안 가죠. 그치 배륜이지. 되게 코믹하게 표현이 되기도 했지. 네. 어쨌든 그 택시 기사가 있고 그 연출이 그랬기 때문에 이제 납득 가능한 약간 유머러스하게 이제 만들 수 있는 그런 연출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스기하라는 대학을 진학하기로 이제 선언을 하죠. 원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지. 아, 나 이거 좀 궁금한데 그 아버지가 어디서 일하는 거예요? 나도 그걸 모르겠더라고. 아버지? 모르겠어요. 빠진코 가게 주인이잖아. 그게 빠진코예요? 네, 도박장. 아, 그래요? 난 몰랐어. 중간중간에 전화가 와 자꾸 얘기를 해요. 아, 이번에 4개를 갖고 있었는데 하나가 그건 망했다. 아는데 아니, 그게 도대체 어떤 가게인지를 전혀 몰라서. 몰랐는데. 아, 도박친 거 맞아요? 그냥 그런 거 안 보여줘가지고. 아, 그렇구나. 나는 우리 그 뭐 뭐라고 그래야 되나? 난 경비원이잖아. 매표소 뭐 이런 데인가 네, 그런 그러니까, 느낌. 네. 책에 보면은 나 회수권 파는 줄 알았어. 도박장을 나도 운영하고 저도 그런 있다 건 뭐 이렇게 줄 나와요. 그렇군요. 아. 예. 제 책도 같이 읽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 영화인데 뭐 다 읽어야지. 그렇지. 그래서 스기하라 이제 대학 진학 선언하면서 예전에 아버지가 한번 지나가면서 외쳤던 얘기를 읊어주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솔직히 대사라고도 생각 안 했어. 너무 맞아요. 이상해. 와, 이래가지고. 궁금해서 찾아봤거든. 이거 굳이 내 발음이 그냥 한글로 적어놨는데 노 소이 코레아노, 디 소이 하포네스, 조 소이 데자라이 가도. 이건 이제 스페인어인데 일본어인 줄 알았어. 코레아노인데요? 코레아노인데요. 코레아노. 너 소이 코레아노, 니 소이 자포네스 뭐 이거 아니야? 이거를 이제 읊고서 이제 뭐 스페인으로 여행 가는데 난 한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다. 난 전향자다. 이런 얘기였죠. 그리고 자기는 중간에 걸쳐 있는 존재라는 얘기였죠. 그래서 이거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스기하라가 지녔던 고민들을 그대로 한번 지니고 살았던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장도 항상 외우고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계속 공부하던 중에 이제 막 전화가 걸려오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둘이서 이제 콩닥콩닥 노느라 체스하고 있잖아요. 체스. 둘이 사이가 좋은 듯 나쁜 듯 좀 그렇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엄마가- 가출을 반복한다는데 뭐 또 네. 금방 들어오고. 근데 그걸 표현하는데 엄마가 가출하면 아빠가 꼭 주먹을 벽에 휘둘러가지고 구멍에 하나씩 있는데 그 나중엔 보면 5개인가 6개가 있잖아요. 네. 재밌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받아봤더니 그게 이제 사쿠라이 츠바키였던 거지. 그게 이분 날인가 그랬죠? 그래서 그 예전에 봤던 그 초등학교 있지? 네. 걸로 와. 기다리고 있을게. 갔더니 있는데 이제 막 소리 지르면서 연설하지. 얘기하는 그 연설을 좀 아, 보자면 가까이 가서 말하면 되는데 꼭 굳이 그렇게 멀리서 괜히 소리를 질러. 가까이 가기 싫을 수도 있지. 아, 자기 그런가요? 갑자기 너 피가 더러워. 그래서 나 왜 말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떠나갔던 연인인데 반년 후에 그럼요.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일로 나와. 지멋대로 나오래. 얼마나 열받았겠어. 그때는 미처 화를 못 냈겠지. 그럼 안 나가는 게 복수죠. 예쁘잖아요. 아, 아까도 말했지만 안 예뻤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었지. 예. 그렇구나. 아니 근데 그 정확히 얘기를 못하고 그때는 조용히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빠져나왔잖아. 근데 그때 그렇게 하고 싶었겠죠. 그렇지.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야. 사실은 정말 뭐랄까 날것의 단어들이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막 정제되지 않은 말들을 계속 뱉는 거잖아요. 네. 뭐 읽어줘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제일 소리를 하지? 그 뜻은 언젠간 이 나라를 떠날 사람, 즉 외지인이란 뜻이야. 이름 붙여 차별하지 않으면 불안에 미치겠지? 하고 이 뒤에는 생략됐는데 난 너 일본인들 다 죽이고 싶어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리고 내가 그리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막 이렇게 막 이러잖아요. 네, 그 얘기하면서 사자는 자신을 사자라고 안 불러. 너희가 멋대로 붙인 이름이잖아. 이런 얘기도 하고. 결국 뭐 제일 외국인, 뭐 제일 교포 이런 것도 그들이 이제 붙인 이름에 불과하니까. 차별하기 위해서 만든 단어라는 거죠, 결국은. 그리고 이게 그래도 과거형으로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은 뭐 예전에는 그래서 막 외국인이면 다 뭐 지문을 뭐 채취하고 막 이랬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런다는 얘기겠죠. 뭐 그런 얘기들을 과거에 이제 선배가 해준 것 같기도 하고 네. 여기서도 이제 이름 붙여서 차별하지 않으면 불안에 미치겠지라는 말이 좀 패부를 찌르죠. 요즘 재특회 그런 애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 그러지 않으면 나보다 뭔가 아래 있고 얘네들이 뭐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를 차별해야 돼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너희들은 살아갈 수가 없냐? 라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말들은 막 내뱉지. 그랬더니 이제 사쿠라이가
그 눈빛이 좋았다며 과거에 이제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농구장에 네. 있었던 얘기. 그러니까 사이코메트리는 역시 수작이었다. 네. 진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능력은 없다고. 사실은 그때 너를 보고 너무 반했다라는 거잖아요. 반항적인 눈빛에 반한 거지. 그리고 여기 뭐 원밖에 뭐 강적이 우구르 그래 이거 적어놓고 말이야 아버지가 한 얘기를 안 했구만. 그러니까 과거에 아버지가 별로 젊진 않아요.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복싱 가르쳐 주던 거 그때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 그 대사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지. 네. 너의 세계는 이렇게 주먹을 내민 다음에 한번 돌아봐라. 그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근데 복싱을 배운다는 것은 그 밖으로 빠져나가서 적들과 싸우는 거다. 이 세계를 깨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거 배우지 않으면은 안 싸워도 돼. 이런 얘기나 다름없는데 네, 원 안에 그래- 있으면 돼. 약간 원 그런 안에 거지. 있으면 너무나 안전해. 근데 너 그래도 복싱을 배울래? 라고 했을 때 배운다고 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전한 세계를 탈피해서 그 원밖에 그 우글우글한 강적들과 맞서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린 거지. 그런 인생을 택했다라는 게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둘은 다시 사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가자 그러잖아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자. 그때 못한 거 맞아. 뭘 콧구멍 벌렁거리면서 뭔 얘기를 하려고. 아무 얘기는 안 했어. 나 가만히 있었잖아. 아, 근데 나- 이미 뭔가 얘기하려고. 저런 걸 보고 표정 연기라고 부르죠. 아무 얘기도 안 했잖아. 들어가자는 말 네 단어밖에 안 했는데 얼굴 표정이 어떻게 뭐? 무슨 상상을 하는 너무 거야? 상기됐어? 아 그렇게 좋아요? 들어가자는 게? 야, 안 돼, 괜히. 자,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마지막에 이제 철문 넘다가 넘어지는데 이게 애드립인가 라고 써놨는데 전두가 답을 해줬죠. 당연히 애드립이죠. 일부러 넘어졌겠어요. 그냥 넘어졌는데 그냥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걸 넣겠지. 난 그냥 재밌어 보려고. 아, 재밌는 일부러 표현 넘어지겠어요. 같아서. 알았어.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재밌는 장면들이 중간에 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약을 하는데 정말 날아가는 것처럼 묘사가 네. 돼서 그런데 철조망에 부딪히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경찰한테 체포되는 장면이 있잖아. 첫 장면이 그러니까 그랬죠. 이게 도주 장면을 묘사하는 것 치고 굉장히 정말 판타지적으로 그렸는데 그런 장면들이 되게 재미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사실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장면들로 하여금 이제 관객의 시선을 딱 끌어들이는 것 같고 그게 굉장히 되게 오랫동안 많이 이어져요. 그래서 아까 그 경찰관과의 대화가 사실 정말 있었던 대화일까 이런 느낌도 드는 거잖아. 밤에 있었던 일이고 되게 그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은 꿈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 있는데 집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가 막 그러고 있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공원에서 아버지랑 싸우는 그 장면 분명히 있는 뭐 이빨이 나간 거 보니까 있었던 사건이긴 하지만 좀 그런 거 약간 자체 과장되게 표현된 그렇게 거죠. 그랬죠. 네. 코믹하게 그리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화. 그리고 정 과장의 인생 영화라고 하니까 살짝 자이니친가 왜 이방인처럼 느껴지나 스미마생. 이게 그냥 다루면 다큐멘터리잖아요. 근데 네. 그런 거를 굉장히 한 소년의 아버지와 친구와 내 여자친구에 대한 그런 개인의 세계로 축소시킴으로써 말하면서 영화로 굉장히 그런 즐거운 장면들, 환타지적인 장면들, 좀 개그적인 장면들 어떻게 보면은 잘 봤는데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이게 다시 그런 그 집단에 대한 얘기가 되면서 우리에게 마음에 왔고 왜 정 과장이 이거를 인생 영화로 찍었구나 이게 잘 느껴졌어요. 네. 초반에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나의 연애담이다 네. 라는 걸 여러 번 강조한다는 거는 사실은 연애담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보니까 우리가 자꾸 아니게 보니까 다 잡아주는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반복할수록 이제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도 있고 네. 그런 어떤 되게 절묘한 지점에 자리를 잡고 있는 영화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쌍으로 보면 되게 좋은 영화가 하나 또 생각이 났는데 박치기라는 작품이 있죠. 아, 네. 예. 뭐 배친이로 유명한 그분이 주인공으로 나오기도 하고 오다기리조도 중간에 한번 나왔던 걸 기억하고 그 작품은 훨씬 더 유머러스하게 그려졌는데 결국 또 이제 그 조선인 학교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고 그 사회가 이제 중심이 되는데 그 작품도 이제 한 쌍으로 끼워서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 네. 이방인의 삶이란 어떤 거고 차별받는 삶이란 어떤 거고 그 와중에 그래도 이 삶이라는 기치를 세워 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좀 재미있고 흥미로우면서도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생각해야 돼. 저 대충 나 생각해봤어요. 생각했어. 이 사람들을 내가 얘기할 때 듣지를 않아. 생각했어요. 다 생각만 이거 한 줄 평 생각하고 있어. 아니 방금 강 기자가 얘기할 때 되게 고마웠어. 생각할 시간을 줬구나. 그런 거였군요. 맞아요. 나는 이 우리 세 편의 픽에 대해서 그런 마무리를 할 줄 알았는데 다들 한 줄 평 생각에 지금 머리가 너무 한줄평 다음에 하면 되죠. 그래요. 그래서 예. 일단 해놓고 하는 거야. 나는 정했어요. 하세요. 선을 넘는 영화. 뭐라는 거야? 나는 정말 수비가 아닐 것 같았다. 이거 아니 나는 자기가- 정말 선을 넘을 것 같았다. 자기가 정해놓은 선을 넘고 동시에 사쿠라위아 알겠어요. 아씨 안 해. 설명한 한 줄 평은 저는 이렇게 할게요. 나는 나아가라. 그리고 넘어서라. 그리고 성장하라. 내 거라 무슨 차이야. 그리고가 두 번 들어갔죠. 알았어. 다음 누구야? 제가 할게요. 네. 경계에 서서 경계를 넘어가는 이야기를 하다. 넌 생각 많이 해야겠다. 야. 너무 왜냐면 급히 이건 봤어요 어제. 이거 너무 생각할 시간이 없어서. 저는 원 밖으로 고 세상을 향해 박치기. 오. 그냥 원 밖으로 할 거 그랬나? 다시 하세요. 다시 하세요. 써놓고 지웠거든. 다시 하세요. 안 해. 자 이렇게 인생 영화 각자의 인생 영화 뭐 한 편은 아니겠지만 네. 그래도 첫 손에 꼽을 만한 영화들을 각자 하나씩 골라서 다뤄봤고요. 네. 뭐 언젠가 제 영화도 할 타임이 오긴 하겠지. 네. 네. 세 편의 영화가 정말 다른 결이었고. 그쵸. 그래서 다음에는 강 기자의 인생 영화 1, 2, 3 해가지고 트릴로지를 하죠. 그러자. 우리는 다 얹고. 아니 난안 혼자 하시면 되겠는데? 안 해도 된다니까. 나는 뭐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생각하려면 또 고달퍼. 그래서 시키는 건데. 근데 또 어쨌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네. 대단한 사람들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좋아하는 작품을 하고 싶어서 이런 기회를 통해 이제 뽑아본 거니까 네. 같이 어떻게 보면 정말 80년대 영화도 있었고 지금 2000년대 영화가 두 편이고 네. 되게 옛날 영화만 다른 것 같지만 여전히 되게 큰 의미가 있는 영화들인 것 같거든요. 네. 다 오랜만에 보니까 정말 재밌었어요.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다시금 내지는 새로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최근에 재밌는 것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같은 영화를 두 번 본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좋은 영화는 다시 봐도 역시 재밌네요. 이런 어떤 특집을 좀 계속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영화를 연이어서 예전에 봤던 그 기억을 곱씹으면서 본다라는 그런 경험이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3번 이상 본 영화 뭐 이런 식으로. 10번 이상 본 영화. 없어요. 없어요. 화를 내. 없으니까요. 아니 뭐 살다 보면 10번 이상 본 영화 없나? 저 없어요. 나 얼마 못 살아서. 제가 뭐 반복해서 봐봤자 한 3-4번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A보다 반은 낮은 곳에 숨어있는 대중문화의 모든 것 천원 돌파. 에이플랜! 배고파?